그러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전혀 앞서는 게 없는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러면 양쪽의 배 자체가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이 전투 함선으로 썼던 3단 노선은 양측 다 거의 비슷한 그 배를, 그러니까 함정을 썼어요. 근데 함정을 운용하는 철학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는 해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함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 배가 제대로 조함이 되려면 노군,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태운 전투 병력은 사실은 다른 배에 올라타서 이 가까운 곳에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용도보다는 노군들을 지키는 그런 용도였고요. 그리스군은 워낙에 조함 기술이 뛰어나니까 적의 측면을 파고들어서 충각을 하는 그런 전술을 주로 썼고, 페르시아군은 조함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전투 병력을 더 태워서 올라타가지고 그 배를 점령을 하자. 칼고리로 걸어서 올라타는. 그렇죠. 그래서 양쪽 군의 철학이 달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해전은 사실은 배가 가라앉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그쪽에 뭐 전투 병력이 타도 측면을 내줘서 충각이 돼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난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유리한지는 바다에서는 사실 수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지만 이 배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물때를 아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바다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배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배가 갑자기 휙 밀려요. 그래서 절대 바다에서 모르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조류에 한 번 떠내려가면 다시는 못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배도 그래요, 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배 기술도 앞섰다. 이건 선회를 해서 들이받는 충각 기술을 쓰는 그리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회를 하려면 특정한 속도 이상을 내야 되고 되게 요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일단 속도가 난 다음에 틀면서 옆을 박아야 되거든요. 요 트는 기술이 선장을 한 10년, 15년 해야 나온대. 그래서 나중에도 3단 노선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월급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팀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살라미스해전 전투 첫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배들이 양쪽이 좁은 데서 이렇게 쫙 오는 거야. 그 횡렬 맞추고 또 페르시아군은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1, 2, 3열 이렇게 쫙 오는데 딱 만나더니 그리스 해군이 부딪힌 게 아니라 뒤로 뺐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착착 오다가. 그러니까 이 겁을 먹고 뒤로 뺀 것처럼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신나서 공격하고. 그랬더니 뭐 기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명이 이럴 순 없어. 그래갖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 받았더니 따라갔다. 아니면 뭐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럴 거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해군은 팀워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갔다가 줄쳐서 뒤로 빠지는데 이쪽은 병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별로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얘 물론 좀 이렇게 팀을 꾸미긴 했지만 나라가 좀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많은 해군은 이렇게 만나면 앞을 싸게 돼 있어.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벌린 상태에서 쫓아가면 당연히 이게 어그러져요. 더욱이 여기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후퇴하는 애들을 쫓아갈 때 질서정연하게 쫓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옛날 그 역사책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후퇴하는데 무질서하게 도망가는 애들은 막 쫓아가서 선별하고 쟤들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니까 뭐 놔줬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서정연하게 방진을 꾸미고 후퇴하는 애들을 따라잡으려면 자기도 방진을 꾸고 가야 되는데 그럼 못 따라잡아요. 속도가 같으니까. 쟤들을 따라잡으려면 내가 진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진을 풀어서 단단하게 붙어있는 애가 붙으면 우리가 많이 다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추격을 잘 못하는 거야. 해상에서 배를 가지고 기망전술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해상에서 뒤로 빠지니까 얘들은 분명히 더 엉클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또 튀어나오거나 좌우 간격이 벌어집니다.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들이받기 좋아요. 옆에 간격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받아버립니다. 이때 받을 때 기록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받아서 상대를 넘겨뜨려. 넘어뜨려요. 그리고 지는 무사히 그 충각이 밑에 아래쪽에 있거든요. 노를 후진시켜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제대로 자빠진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작은 배들이 달라붙어서 백병전을 하는데 아까 기자님이 페르시아군이 백병전 한다고 그랬지만 그건 지네들끼리 할 때 소리고 걔들이 또 경보병이고 저기 그리스 애들은 중장보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엎어진 애들한테 올라타면은 저기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선은 자빠져도 바로 깔아앉지 않고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고개 내미는 적을 계속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작은 배로 가서 해전이 좀 잔인해. 육지하고 다른 게 일단 엎어뜨려 놓고 그리고 당시에 함선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당시 한수 없는 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즉 훈련이 안 된 함선들끼리 쭉 가잖아요. 네. 우리가 멈춰야 돼. 그때 재빨리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훈련이 안 된 이 함대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부닥쳐서 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못 멈추고 혹은 아군 간의 거리를 잘 측정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리스 해군은 서로 간의 실력을 다 알잖아요. 네. 아, 저 함은 어느 정도 속도고 저 함은 어느 정도 속도고. 근데 페르시아는 그게 안 됐겠죠. 그러니 좁은 해역에서 많은 배가 움직일 때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한 배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 배를 생각해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옆배가 쓱 치져 지나가면서 노를 치고 가면 노병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전술이 또 하나가 뭐냐면 들이받는데 이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박혀버리는 거야. 나도 안 빠지게. 도핑이네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 다른 배들이 옆에서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타는 거죠.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페르시아가 해군이 더 많대요, 네. 수가. 네네.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돌출하고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리스 해군이 수가 적어도 하나가 박아서 붙잡아 버린 다음에 3대 1로 싸우고 3대 1로 싸울 다시 수가 있어요. 돌아가고 또 3대 1로 싸우고. 그렇죠. 그리스가 이렇게 두세 척이 올라타면 나 항복 니네 편 할게. 당장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팀플레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절대로 같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진짜 수만 많았지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치, 목숨 걸고 같이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나 얘가 그냥 저를 딱 했는데 난 나요 그랬어. 그렇게. 그런데 해전에서도 결국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는 패배를 하게 되고 모든 병력은 뭐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